表に入ってますから、さやかではない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それで消去法を取る。 그렇게 해서 남은 인물이 하라다 노부타네였다. 본 묘사는 가토 기요마사가 임난 후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바로 이 절 안에 가토 기요마사 군대의 진립서가 보관돼 있었다. 이 진립서는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 출병 1년 전에 작성한 것으로 조선 침략 시 출병할 장수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これは加藤清正陣立書です。文禄元年、加藤清正が第二陣として、名古屋城を出発しまして、船に乗って出発して、そして、普段に上陸するわけですけども、その時の加藤清正の軍の軍人を示すそういう資料です。 진립서에서 먼저 사야가란 이름부터 찾아봤다. 과연 사야가란 이름은 있을까? 그러나 무장들의 명단에서 사야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하라다 노부타네 역시 보이지 않았다. 진립서에 쓰여져 있는 여력. 하라다 노부타네는 바로 이 여력 부대에 속해 있었다. 여리키の名前はあえてここでは出してないようですね。はい。で、まあ여리키そのものを調べますと、この時の여리키はもうドンピシャに名前が出てくるわけです。で、その여리키の筆頭が一番頭に載ってるのが原田五右衛門城ですね。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여력부대 명단. 무사들의 이름 맨 위에 하라다 노부타네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라다 가문의 족보에도 하라다 노부타네가 조선에 출병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출병 후 그가 사라졌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 죽었거나 혹은 투항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하라다가 조선 출병 전 직접 작성한 자신의 부대 구성원 명단. 거기에 그는 자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아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야가가 전수했다는 조총 기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은서사문서는 그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그의 조선 출병 부대원 중 철포부대가 있었다. 그들을 데리고 투항했다면 조총 기술을 조선에 전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라다 가문이 살았던 마에바루시. 그곳에 하라다 가문이 세운 절이 남아 있었다. 절 안엔 하라다 집안의 묘지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라다 노부타네의 묘지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하라다가 조선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족보의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전국시대에 하라다 가문은 대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히데요시군에 의해 정벌당하고 가토 기요마사 휘하로 이해속됐다. 전국 통일을 꿈꾸던 히데요시가 규슈 지방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라다 가문이 희생된 것이다.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 과정에서 하라다뿐 아니라 많은 반 히데요시 세력을 만들었다. 반 히데요시 세력. 하라다가 조선에 투항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위해 나고야 성에 30만 대군을 집결시켰다. 그리고 반란을 대비해 이곳에 전국 영주의 아내들을 인질로 데려다 놨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와중에도 히데요시는 대륙 정벌의 야심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많은 영주들과 무사들은 조선 침략을
반대했다.大名たちが秀吉から命じられた軍役人数、戦争に参加するべき侍たちの数を集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れは侍たちが行きたがらなかったからです。豊臣秀吉の命令で戦争に行か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侍たちですけれども、行きたくないということで兵を出さなかった、城にこもってしまったために秀吉から処罰された大名たちもいます。 반 히데요시 세력들은 실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나고야 성안엔 반란자들의 아내를 처형하는 처형장 자리가 남아있다. さっき言いましたように秀吉は反乱というのを恐れてたわけですね。それが事実となって起きたんです。薩摩の島津の有力な家臣が新田国兼というのが反乱を起こしたわけです。そのことについてプロイスという宣教師が手紙を書いてローマに送ってるんですけど、それで妻は人質としてここにいたから捕らえられて、ここで貼り付けにあって、こう焼いて殺されるんですね。 이곳 나고야 성에서 한 히데요시 세력들도 억지로 조선에 출병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에겐 싸울 명분이 없었다. 반 히데요시 세력 외장 사야가 그는 출병 전 이미 투항을 결심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또 대륙 정복의 야욕에 이 왜군들이 모두 동조했던 것은 아니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침략 전부터 이미 외병들의 투항 가능성은 충분히 깔려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임진왜란 기간 중에 조선에 귀화한 이 항외자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임난 발발 5년 후 이 선조 30년 이 실록 기록 중 외병이 조선군에게 한 말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일본이 가장 꺼리고 있는 것은 항복한 외인들이다. 그 숫자가 10,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분명히 우리 일본의 용병수를 털어놓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보면은 일본이 이 항외자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항외자들의 숫자가 10,000여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0여 명이라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잡힌 전쟁 포로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외 진영에서 도망쳐 조선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 외병들의 숫자가 10,000여 명이라는 겁니다. 10,000여 명. 자, 이 항외자들이 이 사야가 김충선처럼 모두 히데요시의 반대 세력이었을까요? 또 이 항외자들이 모두 이 사야가처럼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외병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10,000여 명이나 귀순을 결심했을까요? 선조실록 기록에서 항외에 관한 기록을 찾아봤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항외들에 대한 기록은 임난발발 1년 후인 159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전쟁이 일어난 1년 후부터 항외자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임진왜란 게 항외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1년 후인 1593년